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오늘은 싱 API에 수신 등록을 한 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받게 되는 실시간 데이터들, 실시간 체결이나 실시간 호가 같은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이 시트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뿌려주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즉 인풋 아웃풋, 즉 입출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CPU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종목이 엄청 많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입출력을 하지 않고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메모리에다 저장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게 내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모든 랭귀지는 바로 이 데이터 구조에 해당하는 타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배열도 데이터 구조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배열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배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목 코드라고 하는, 모든 주식은 종목 코드라고 하는 유니크한 값이 존재를 해요. 자, 우리는 이 종목 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장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컬렉션과 딕셔너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컬렉션은 일단 왼쪽과 같은 형태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다 지원해 주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레이예요. 어레이인데 얘는 동적 어레이라고 해요. 동적 배열이라고 해요. 메모리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왼쪽과 같은 형태도 지원해 준다. 이 경우는 각각의, 그러니까 이 단순히 키가 없는 어레이뿐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도 가능해요. 눈치채셨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종목 코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딕셔너리는 키 있는 컬렉션하고 비슷한 형태지만 이 딕셔너리는 대신에 이 밸류 쪽에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독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 클래스를 포함하는 겁니다. 유저가 직접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클래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과 같은 형태, 키가 있는 컬렉션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없는 컬렉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쪽에 있는 키 있는 컬렉션은 주식의 마스터 정보를 저장하는데 데이터 구조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딕셔너리는 실시간 체결과 실시간 호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 세 번째 거, 키가 없는 동적 배열, 즉 컬렉션의 조합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이제 여기서까지 보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누르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나올 때 종목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목 마스터는 T8430을 의미합니다. T8430을 의미하는데요. T8430을 보시면은 주식 종목 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목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체 코스피만 조회할 수도 있고 코스닥만 조회할 수도 있고 전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저는 전체를 조회할 거예요. 조회를 하게 되면 종목 이름, 종목 코드, 그죠? 그 다음에 ETF인지 아닌지,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뭐까지, 구분까지, 이게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를 알려주는 필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아까 키가 있는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누르면 조회가 완료가 됐다 라고 뜹니다. 딱히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들어가시면, 자, 소스의 왼쪽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소스의 왼쪽을 먼저 살펴볼 건데 모르는 게 보이죠, 그죠? 클래스 모듈이라는 게 보여요. 클래스 모듈이라는 게 보이는데, 아,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마스터부터 볼게요. 마스터를 누르면 아까 8430에 의한 필드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클래스라는 것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종목 이름 상한가 그 다음에 시장 구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그리고 체결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체결이라고 하는 거는 체결가 실시간 체결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할 건데 어떤 클래스에 저장을 할 것이냐, 그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거죠. 체결 시간, 체결가, 양, 강도, 그 다음에 매수 체결이냐 매도 체결이냐. 그 다음에 호가는 저장할 게 좀 많죠. 호가 시간, 그 다음에 매수 호가 1서부터 호가 1잔량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 총 잔량하고 매수 총 잔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 자체가 여기 아까 보신 요 항목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항목 하나하나가 동적,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키, 종목 코드로 묶인다라는 거죠. 즉 1분 동안에 체결 데이터가 2개가 올 수도 있고 10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2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은 10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다. 따라서 이게 동적인 배열이 필요하고 그게 키를 가지지 않은 컬렉션, 즉 오른쪽, 이쪽을 데이터 구조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그럼 이 클래스 모듈이라는 건 뜬금없이 어떻게 나오느냐. 클래스 모듈 여기 위쪽을 누르셔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모듈을 추가하죠. 옛날에 이걸로 모듈을 추가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게 생기고요. 저는 지금 이걸 누르면 이렇게 속성 항목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속성 창을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체결과 호가, 마스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쉬트로 가서 소스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8430이라는 객체가 새로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실시간 체결 정보, 그 다음에 실시간 호가 정보, 이런 오브젝트들도 TR들도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돌아가면 여기에서 S3와 K3, 이것은 체결 정보고 S3는 코스피고 K3는 코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H1과 HA는 실시간 호가 정보고 얘가 코스피, 얘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종목의 마스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컬렉션 타입으로 하나를 글로벌로 선언을 해놨고, 또 딕셔너리로, 자, 이거는 딕셔너리를 의미해요. 딕셔너리를 선언할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로 실시간 체결 딕셔너리 하나, 실시간 호가 딕셔너리 하나, 이렇게 2개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타이머를 또 쓸 건데, 요 모듈에 있는 윈도우 타이머를 쓸 건데 100ms 타이머를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쭉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끝나게 되면, 전에는 요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컬렉션을 초기화해서 객체를 미리 생성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라는 거를 써서, 이거 익숙하시죠? 그죠? 여기 보면 밑에 그걸 보시면 우리 왜 TR에 대한 오브젝트 생성할 때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써서 스크립팅 딕셔너리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생성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8430 종목 마스터를 리퀘스트 할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마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nothing을 어사인으로 함으로써 지워준다. 여기 보면 못 보던 게 셋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이거는 이걸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왜 오브젝트 타입을 어사인을 할 때는 항상 s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어사인을 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탁 마스터, 컬렉션이나 그 다음에 딕셔너리, 얘네들 전부 다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과 딕셔너리를 초기화할 때도 반드시 set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nothing 이라는 걸 쓰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삭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어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밀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8430을 리퀘스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종목을 리퀘스트 합니다. 전체 종목을 리퀘스트 해요. 0이라고 넣고 그러면 받죠. 받으면 카운트,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종목 코드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tmaster라고 하는 이 마스터, 요 클래스, 사용자 정의 클래스, 마스터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선언한 것을 객체에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et을 이용해서 먼저 빈 깡통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마스터 안에 있는 필드들을 받은 값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마스터를 요 스탁 마스터라고 하는 컬렉션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add라고 하는 이런 API를 사용해서 집어넣어주게 될 거고요. tmaster는 데이터 클래스, 그 다음에 뒤쪽 두 번째 인자의 sh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tmaster가 되는 거고 이게 종목 코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니까 카운트만큼의 다이나믹 어레이인데 키를 가진 다이나믹 어레이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다. 그 타입은 컬렉션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컬렉션에 애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그런 다음에 종목 종목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1857 여기서 종목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죠? 종목 검색 버튼을 누르면 먼저 종목 마스터 버튼이 눌려져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실시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중단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리퀘스트를 합니다. 리퀘스트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리퀘스트 할 때 이 첫 번째 요거 set real flag, s real flag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할 때 조회만 할 경우에는 0을 실시간 등록할 경우에는 1을 넣게 되어 있는데 장마감 이후에는 실시간 요청이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장마감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0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원하실 때는 장중에 이걸 1로 바꾸셔서 리퀘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시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거고 이걸 받아서 어레이 데이터 요거 있죠? 이 어레이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제가 시장 구분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 시장 구분이라는 걸 저기 테이블에다가 뿌려주기 위해서 스탁 마스터를 뒤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0번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이걸 C스트링 값으로 바꿔준 거죠. 왜냐면 베리언트 타입이니까 베리언트 타입을 C스트링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종목 코드죠. 종목 코드를 스탁 마스터, 즉 여기에 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컬렉션에다가 스탁 마스터라고 하는 컬렉션에다가 키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튀어나온다. T 마스터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T 마스터가 튀어나와서 그걸 set 키워드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코스피면 코스피라고 찍어주고 아니면 코스닥이라고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테이블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시간인데요. 실시간일 경우에 실시간 플래그를 세 가지 종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하나는 새로운 진입, 실시간 새로운 진입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이탈, 그 다음에 하나는 재진입이에요. 실시간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이 S레인지 중에 맨 마지막, 현재 맨 마지막으로 가서 그 녀석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실시간 종목, 그러니까 이 실시간 검색 종목 데이터도 몇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목 코드, 종목 이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register real data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줍니다. register real data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실시간 체결과 호가의 TR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SH 코드, 종목 코드라는 걸 받아서 그 녀석의 스탁 마스터가 현재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왜? 이유가 뭐냐면 스탁 마스터를 통해서 코스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S3와 H1을,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K3와 HA를 리퀘스트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탁마스터를 조회해야 되는 거고, 스탁마스터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체결 정보와 실시간 호가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할 경우에는 해당 그 필드를 찾아가지고, 해당 로우를 찾아가지고 회색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레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진입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검정색으로 복원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종목별로 실시간 정보 요청을 타이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시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요 스타트 클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타이머를 돌면서 이 100ms였죠? 타이머를 돌면서 계속해서 실시간 체결과 등록 정보를 Sync API 쪽으로 전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탑을 누르게 되면 스탑 타이머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등록을 전부 다 해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바로 여기 보시면 모듈로 가보시면 모듈에서 타이머 프록 콜백 함수를 통해서 100ms마다 시트 1에 있는 온 타이머를 부르도록 되어 있죠. 이게 윈도우 타이머 사용 방법이죠. 그럼 이게 불리죠. 여기에서 A 쪽에 대한 포스, 그러니까 현재 위치, 아까 9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녀석이 비어 있으면, 즉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게 되면 타이머를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를 그쪽에서 종목 코드를 가지고 와서 코스피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 종목 코드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터 리얼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프린트하기 위해서 찍어준 거지,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코스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리얼 데이터에서 아까 실시간 체결과 호가를 리퀘스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 얘도 비어있는지 체크를 해서 비어있으면 딕셔너리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종목 코드 호가 타임을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이 키가 존재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API예요. 컬렉션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딕셔너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서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키값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뒤진 다음에 컬렉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즉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얘 통째를, 이거를 이 안에 2개가 들어있던 10개가 들어있던 상관없이 이 통째로 하나를 가져오게 된다.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아까처럼 아까 그 컬렉션 만들듯이 만들어줍니다. 새로 비어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 녀석을 이번에는 키를 앞으로, 딕셔너리랑 컬렉션은 순서가 달라요. 얘는 딕셔너리, 아까 컬렉션은 키가 뒤에 있었지만 딕셔너리는 키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키를 종목 코드로 해서 컬렉션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어디에? 딕셔너리에. 그죠? 그 다음에 호가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생성해주고, 이 매도 호가 잔량, 그 다음에 호가 시간을 좀 살펴보면 3단계로 컨버전을 하는데요. 요런 타임 스트링을 HMMSS 포맷을 가진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호가 타임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볼까요? 네. 데이트 타입이죠.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호가에다가 실어 넣어준 다음에, 이 녀석이 D6는 뭐예요? 실시간 저장 건수 10개네요. 10개. 10개를 넘어설 경우에는 맨 처음 거를 지워줘.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온 애를 지워주고 뒤에다가 넣는다. 그 컬렉션에서 애들을 하게 되면 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예요. 코스닥이니까 똑같이 돌고요. 그 다음에 체결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왜냐면 얘를 바꿔줘야 되니까. 실시간 정보로 바꿔줘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할 건데,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가 정보가 저장되듯이 체결 정보도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업데이트 테이블을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D 필드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게 결국 현재가예요. 그죠? 이게 현재가예요. 그 다음에 체결 정보로 가게 되면
체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호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존재할 경우에는 가지고 오고 없으면 만들어준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체결이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넣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체결 데이터를 채워준 다음에 각 필드들을 채워준 다음에 매수 체결인지 매도 체결인지 채워준 다음에 역시 10개를 유지한다. 맨 앞에 거 지우고 맨 앞에 거 지우고 뒤에다 넣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현재가도 업데이트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 종목 코드, 종목 이름, 시장 구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즉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 즉 어떤 종목들을 현재 감시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종목 검색을 이용할 뿐이지 어떠한 데이터도 실시간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메모리에다 저장시켜 놓고 메모리에서 꺼내서 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 확 늘어나서 몇백 개가 될 때 지나치게 빈번한 시트상의 출력으로 엑셀이 버벅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따라서 매크로 실행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체결 속도와 체결 강도 그리고 호가 변동을 이용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고 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